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노마드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75세 되신 김순주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원래 혈압약을 3알씩 먹었는데 땡땡 먹기 시작하고 나서 의사가 약을 2알로 줄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보는 그 평범한 식초 한 병 말이에요. 그냥 무침 만들 때 조금 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죠? 아니면 청소할 때 가끔 쓰는 정도로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 식초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거예요. 68세 되신 박철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 수치가 높다고 의사가 걱정하더니만 식초물 마시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전부터 식초는 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정말로 식초가 우리 몸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간과 혈관 건강에 식초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치 우리 몸속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간에 쌓인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혈관에 끼어 있는 찌꺼기들도 쏙쏙 빼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식초가 가진 10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72세 되신 이영희 할머니처럼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쉬운 방법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런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초가 우리 몸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을 해주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69세 되신 최 할아버지가 간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하신 그 비밀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간이에요. 간은 마치 우리 몸의 청소부처럼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몸에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몸에 나쁜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간이 점점 지쳐가요. 마치 오래된 청소기가 먼지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지고 피로감이 늘어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71세 되신 정말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그럴까 하시면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가 확 떨어져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뭘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식초 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성분이에요. 마치 세제가 기름때를 없애는 것처럼 아세트산이 간에 쌓인 나쁜 기름기들을 씻어내주는 거예요. 식초가 간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간이 그 독소들을 처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이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식초가 이런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마시면 돼요. 처음에는 신맛이 강할 수 있으니까 꿀을 조금 넣어서 마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관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74세 되신 한영숙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고혈압 때문에 15년 동안 약을 먹어왔어요. 그런데 혈관에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더 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딸이 현미식초를 먹어보라고 권해서 시작했는데 한할머니는 매일 저녁 현미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래요. 혈관이 많이 깨끗해졌네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쓰다 보면 수도관 안에 때가 끼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에 기름기와 나쁜 물질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도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어떤 일을 해주냐면 마치 수도관 청소용 약품처럼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것들을 녹여서 빼내주는 거예요. 식초 안에 있는 성분들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혈액이 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식초가 혈관에 좋은 이유를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좁은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액이 더 쉽게 흘러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72세 되신 이윤아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었는데 사과 식초를 매일 마시고 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났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식초를 마시는 게 좋아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씩 넣어서 마시면 돼요. 특히 저녁에 마시면 밤사이에 혈관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70세 되신 김봉수 할아버지의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식초 마시기 시작한 후로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졌고 숨도 덜 차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혈당에 관한 이야기예요. 66세 되신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당뇨 전단계라고 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혈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뭘 먹어도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밥 먹기 전에 식초물을 마셔봐라고 하시더라고요. 최 할머니는 처음엔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워낙 혈당이 걱정되어서 한번 해보기로 하셨어요. 매 끼니 3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혈당을 재어보니까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것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높이 올라가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를 밥 먹기 전에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게 돼요. 마치 급한 불을 약한 불로 바꾸는 것처럼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식초가 혈당에 좋은 이유를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식초 안에는 우리 몸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런데 식초가 이 인슐린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밥 먹기 20-30분 전에 식초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너무 시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아요.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소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1세 되신 송은총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꾸 나오고 소화가 정말 안 됐어요.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매실식초를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송할머니는 처음엔 식초가 위에 안 좋지 않나? 라고 걱정하셨대요. 하지만 워낙 소화가 안 되어서 고생하시다 보니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밥 먹고 나서 30분 후에 따뜻한 물에 매실식초를 한 큰술 넣어서 마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속이 답답한 게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밥맛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라는 것이 나와서 음식을 녹여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이 적게 나와요. 마치 세탁기에 세제를 적게 넣으면 빨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부족한 위산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식초의 신맛이 위를 자극해서 위산이 더 많이 나오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더 잘 소화되는 거예요. 식초가 소화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식초 안에는 좋은 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마치 화분에 좋은 흙을 넣어주면 꽃이 잘 자라는 것처럼 장에서도 좋은 균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화를 위해서는 언제 식초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밥 먹은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세요. 그리고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려가세요. 77세 되신 박만수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나이 들어서 먹는 재미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힘들었는데 식초 덕분에 다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좋은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싶어요.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체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0세 되신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조심해도 살이 빠졌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뱃살이 정말 심했어요. 그런데 손녀가 다이어트에 식초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시작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그리고 점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5kg가 빠졌어요. 특별히 다른 건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뱃살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옷 입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살이 찔까요? 젊었을 때보다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도 줄어들어서 칼로리를 잘 태우지 못하게 돼요. 마치 연료를 태우는 화력이 약해진 것처럼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우리 몸의 화력을 다시 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식초 안의 성분이 지방을 태우는 일을 도와주거든요. 마치 약해진 불에 바람을 불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73세 되신 이순옥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혈압약 때문에 부종도 있고 몸이 무거웠는데 현미식초를 마시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종도 많이 빠지고 계단 오르는 것도 전보다 훨씬 편해졌죠. 식초가 체중 관리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식욕을 조절해 주기 때문이에요. 식초를 마시면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위에 이제 충분해라는 신호를 일찍 보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식초는 우리 몸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빼내는 일도 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독소들이 쌓이는데
이런 것들이 살을 찌게 만들기도 해요. 식초가 이런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주니까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거죠.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2번, 식사 30분 전에 식초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시고 저녁 8시 이전에 마지막 식초물을 마시세요. 75세 되신 최봉자 할머니의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나이 들어서도 옷 고르는 재미가 생겼어요. 예전엔 몸매 때문에 맘에 드는 옷을 못 입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는 6번째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관절과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신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셔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사과 식초에 꿀을 넣어서 마시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관절에 식초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워낙 아프다 보니까 뭐든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무릎 아픈 게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계단도 전보다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됐죠. 비 오는 날에도 예전처럼 심하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관절이 아플까요?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동차 부품이 오래 쓰면 마모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쌓이면서 더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초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몸에 쌓인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식초 안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마치 부어오른 곳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 것처럼 아픈 관절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식초가 뼈 건강에도 좋다는 걸 아세요? 식초는 우리 몸이 칼슘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데 이는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식초가 이런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또한 식초는 관절 주변의 근육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근육이 경직되면 관절에 더 부담이 가는데 식초가 근육을 이완시켜주니까 관절도 덜 아프게 되는 거예요. 70세 되신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허리가 굽어져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는데 사과 식초를 마시고 나서 허리 근육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죠.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큰술을 넣어서 마시세요. 꿀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식초와 함께 마시면 더 좋아요. 이제 7번째 이야기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정말 중요한 면역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1세 되신 한옥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기침을 하고 몸살도 심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친구가 식초가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할머니는 처음엔 식초로 감기 예방이 될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대요. 하지만 매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어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해 겨울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그러는데 저만 멀쩡했어요. 정말 신기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약해져요. 마치 경비원들이 나이가 들어서 밤샘 근무를 힘들어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이 약해진 경비원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해요. 식초 안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마치 경비원들에게 영양제를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식초가 면역력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있다는 걸 아세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식초가 장 속에 좋은 균들을 늘려주니까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식초는 몸속의 나쁜 세균들을 없애주는 역할도 해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해로운 세균들을 죽여주거든요. 마치 소독약처럼 몸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면역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마시세요. 그리고 목이 아플 때는 물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가글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8번째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관심 있어 하시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9세 되신 송미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거울 보기도 싫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식초가 피부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송할머니는 처음엔 식초를 얼굴에? 라고 놀라셨대요. 하지만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세수할 때 마지막에 식초를 조금 넣은 물로 헹구고 식초물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피부가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검버섯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녀가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피부가 나빠질까요? 우리 피부는 계속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느려져요. 마치 공장에서 새 제품을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죽은 세포들이 쌓이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죽은 세포들을 부드럽게 벗겨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때밀이 수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부가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식초는 머리카락에도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고 거칠어지는데 식초가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마치 헝클어진 실을 정리해 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식초는 비듬이나 가려움증에도 도움이 돼요. 두피의 각질을 제거해주고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거든요. 마치 두피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처럼요. 식초를 마시는 것도 피부에 도움이 돼요. 몸속에서부터 독소를 빼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니까 얼굴의 혈색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안에서부터 불을 켜는 것처럼요. 74세 되신 조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누렇고 생기가 없었는데 매실 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화장품 뭘 쓰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세수할 때는 세면대에 물을 받고 식초 한 큰술을 넣어서 마지막에 헹구세요. 머리 감을 때는 샴푸 후에 물 한 컵에 식초 2큰술을 넣어서 헹구면 돼요. 이제 9번째 이야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뇌 건강과 기억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3세 되신 최만석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 걱정이었어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약속도 자꾸 까먹고 해서 가족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식초가 뇌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 할아버지도 처음엔 식초로 머리가 좋아질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대요. 하지만 워낙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터라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아침 호두와 함께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났어요. 머리가 확실히 맑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깜빡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신문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기억력이 떨어질까요? 우리 뇌에는 혈관이 정말 많은데 이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요.
마치 정원의 꽃들에게 물을 주는 호스가 막힌 것처럼요. 그래서 뇌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가 어떤 도움을 주냐면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요. 마치 막힌 호스를 뚫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뇌에 신선한 혈액이 잘 공급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71세 되신 김영옥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TV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현미식초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전체적인 활력과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69세 되신 박기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매실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몸에 활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고요. 식초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약해진 엔진에 좋은 연료를 넣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식초의 10가지 놀라운 효능 어떠셨나요?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관을 맑게 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소화를 도와주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해주고, 뇌 건강을 지켜주고, 마지막으로 활력까지 불어넣어주는 정말 놀라운 자연의 선물이었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어르신들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초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저도 식초 마시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말이에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